인마가 마풀에서 여러가지 방정식 쪽인데 한 개 모르겠대. 뭐 기억 니은 뒤끝에서 뭐 니은을 모르겠대. 자 보면 똥땡이 토요일날 일찍 와. 만약 숙제를 다 하면 일찍 안 와도 돼. 알겠어? 숙제를 덜 했잖아? 토요일날 스케줄 있어 없어? 없지. 1시부터 기어 나와. 학원에서 문제 풀어. 집에서 문제를 안 푸니까. 알겠지? 선생님, 근데 그 정도 양은 아닌데요. 내가 한 1시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1시간 전에 나와. 2시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2시간 전에 나와. 3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3시간 전에 나와. 1시부터 여니까. 알겠지? 풀어란 얘기야. 자, 일단 요게 있잖아. 문자 A도 들어가 있고 B도 들어가 있어서 뭔가 조금 이상하지만 이게 아마 인수분해가 되게끔 돼 있을 거야. 이 다음 중 기억 니은 뒤끝을 풀어봐라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기억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x-1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어. 일로 한번 인수분해 해보는 거야. 조리제법. 되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다음 니은의 보기가 뭐라고 돼 있냐면 니은이 이렇게 돼 있어. A보다는 B가 크고 B는 0보다 작대. 둘 다 음수란 얘기야. 둘 다 음수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fx는 0이 다 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근데 얘들아, 여기 지금 어떤이라는 이 우리 명제에서 배웠던 이 어떤의 의미를 알아? 어떤 대동고등학교 학생은 못생겼다. 여기 있잖아, 못생기네. 한 명만 못생겨도 얘는 참인 거잖아, 그지? 오케이. 다시. 우리가 지금 인수분해를 쫙 해놨잖아.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니? 이해되고 있니? 근데 잘 봐봐. 얘들 두 개가 지금 음수인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나오면 된대. 그럼 여기서 1개 나왔잖아, 지금. 여기서 한 개만 나오더라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 1 제외하고. 맞지? 여기서 만약에 판별식을 한번 때렸을 때 여기서 만약에 서로 다른 게 2개 나온다면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3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을 여기서 한번 때려볼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 일단 판별식 4분의 D공식을 때려볼 거고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 거잖아. 야들아, 둘 중에 누가 더 커? 제곱하면? A제곱 쪽이 훨씬 더 큰 거 아니야? 음수지만. 이해되고 있니? 얘는 무조건 뭐가 나와? 양수 나오는 거잖아. 이해되고 있냐? 여기에 1이 나오더라도 지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만약에 여기 1 제외하고 다른 거 나오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총 몇 개인 거야? 3개 나오는 거잖아. 이해되고 있니?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 일단은 2개가 나왔긴 나왔는데 무조건 0보다 크니까 2개가 나오잖아. 2개가 나오긴 나오는데 뒤에서 뭐도 나온다는 얘기야? 1도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겠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값. B제곱은 이렇게 되면 된다. 이면 되고, 이걸 만족하는 음수가 있을까? 이걸 만족하는 음수? 야, AB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잠깐만, 죄송합니다. 요거 얘 놔두고 A로 넘기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됐지? 야, AB 어떤 수를 갖다 집어넣어서 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것까지 다 찾을 필요는 없잖아. 이거 우연찮게 는이 될 때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나올 수가 있지. 근데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되고 있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모든 두 실수 AB라고 했으면 얘는 틀린 거야. 근데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성립하고,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성립하는 어떤 게 한 개쯤은 있지 않겠어?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다시. 자, 여기서 지금 실근 1이 하나 나왔잖아. 맞지? 자, 여기 판별식을 때려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이미 나왔는 상황인 거지. 이해되고 있니?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럼 1은 어떡할 거야?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이잖아. 2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2개다가 나오려면 1이라는 놈이 여기서 중복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고 있냐? 얘는 무조건 서다두라고. 서다두. 무조건 2개 나와야 된다고. 중근 나올 수가 없어. 서다두. 그럼 1이라는 놈이 겹쳐야 되니까 1 집어넣었을 때 뭐 나와야 된다고? 0이 나와야 되겠고, 그럼 얘가 0이 나오려면 얘 뒤로 넘기면 이 식이 돼야 되는데, 이거 성립할 수 있게끔 하는 B값이 어딘간 존재하지 않겠어? 그잖아. 마이너스 12 집어넣고요. 여기다 5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5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 오른쪽이 얼마가 되냐면, 아니야, 마이너스 13 집어넣어야 되나?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을 집어넣어야 26 빼기 1이 되면서 25가 돼. 여기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3하고 마이너스 5. 맞잖아. 어떤 실수가 존재하긴 하잖아. 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고 있니? 얘를 또 여기도 집어넣어봐. 양수 맞잖아. 이해되고 있냐? 그러면 이 말이 즉슨 여기에서 1이 나오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서다두가 된다 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저번 시간에 너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좀 풀어봤어? 안 풀어봤지? 그지? 우리 2차 부등식 그냥 오늘 안 넘어갈 거고요. 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도 쌤이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뭐야? 잠깐만. 우리 많이 건널 수도 있구나. 바로 경우의 수야. 뭐야 경우의 수네? 자, 2차 부등식 오늘 요거 쌤이 설명할 거 잠깐 설명해보고, 너희 집에 그 있잖아, 마플 있잖아. 마플 좀 보세요. 마플. 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한번 펴보시고요. 야, 이 883 같은 경우에 못 풀면 진짜 문제 있는 거야. 너 있어? 있어. RPM. 이거 못 풀면 진짜 문제 있는 거야.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fx 보시게 되면 x절편 뭐 준 거야? 마이너스 2랑 없어? 채원아 이거 식 유도할 수 있어 없어? fx식 x절편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잖아. 그리고 y절편이 2라고 돼 있잖아. 그지? 식 세울 수 있지? 자, 885 중요되어 있는데 별표 좀 치시고요. 자, 885 이거 제목이 뭐냐면 이거야. 이 유형의 제목. 혹시 이거 어떻게 푼다 한글로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어요? 첫 번째 해야 될 일. 부등호 방향? 결과식의 부등호 방향을 똑같이 맞춘다. 이해돼? 그리고 ax 플러스 b라 돼 있으면 ax 플러스 b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이냐? 이 문제를 쌤이 좀 뜯어고칠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대신에 위에다가 fx 좀 적어 놓을래? fx는 0보다 작다의 해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있는 거 밑줄 쫙 치시고요. 그거는 fx에다 얼마 갖다 때려 넣은 거야? 아, 죄송합니다. 이 문제 안 통하는 문제군요. 만약 그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이 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꼴처럼 생겼는데 지금 요게 있잖아. 마이너스로 돼 있어. 위에다가 그럼 x-2를 대입한 게 아니잖아. 근데 시작했는 김에 요거라고 칩시다. 우리 이것의 해는 어떻게 되니? 인데 이 식은 f에다 뭐 집어넣은 거야? x-2 갖다 집어넣은 거지. 이 식은 어떻게 되니? 이거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야. 됐지? 됐지? 이게 결과식이야. 결과식.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결과식 부등호 방향이 이쪽 방향이지. 그럼 주어진 조건식 있지. 이 조건식의 부등호 방향도 이쪽 방향으로 되도록 뜯어 고치는 거야.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밖의 값이 무슨 값이 돼? 사이 값이 돼.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 두 번째 뭐 하면 된다 했어? x 대신에 ax 플러스 b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했어. 얘는 뭐야? x-2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걸로 한글로 얘기할 수 있겠고 어떻게 문제를 푼다까지도 탁 얘기하면 이 문제도 아니다 바로바로 구분할 수 있을 거야. 됐지? 그래서 2식 더해주면 돼.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문제다 아니다. 아니다. 왜? 이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노가다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노가다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얘가 자, 얘들아 답이 이딴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 앞에 주어진 2차 함수죠. 2차 함수 x절편이 마이너스 1 또는 5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면 두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5란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 a, b, c 값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 근을 알면 a, b, c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문자 몇 개 몰라요? 3개 모르고 지금 2개만 주어져 있잖아요. 3개 주어져 있으면 뭔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2개밖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못 구합니다. 이런 문제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 B, C를 구하려고 하는 순간 이 문제는 늪에 빠지는 거야. 됐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주 나온다 했다. A, B, C를 한 문자로 통일하는 거야. 간다. 두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5인 건 알 거 아니야? 그럼 두 근의 합은 4고 두 근의 합공식 뭐지?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공식. 그래. 마이너스 A분의 1.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럼 따라서 B는 양변에 마이너스 A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A. C는 마이너스 5A. 이때 이 2차 방정식이 한 문자로 정리가 되게 돼. 이해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 진짜 많이 발생된다고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캐치해야 되는 게 있어. 재민아, A 값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A 값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자, 보통 이 방향이면 답의 형태가 사이값이 나와야 돼? 그 밖의 값이 나와야 돼? 사이값 범위가 나와야 되지.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지금? 그 밖의 값 범위란 얘기는 얘가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인 거야. 됐지? 부등식에서는요, 양변 뭔가 나누기 할 때요, 항상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 양변 A로 약분 처리할 거야. A분의 1을 곱할 거야, 양분에. 그럼 깔끔하게 전부 다 뭐로 바뀌냐면 숫자로 바뀌는 대신 부동호 방향 바뀐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고 있냐?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 답이 이게 나오는 형태인 거야. 이해되고 있냐? 자, 근데 선생님 무슨 문제 푸는데 지금 이 문제 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문제 풀어야 되는 상황이야. 이거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A 냅둘게요. 그냥 냅두고요, 한 문자로 통일시키기. 한 문자로 통일시키기. A로 약분 처리하기. 대신 부동호 방향 어떻게 돼? 바뀌어. 됐지? 여기서 맨 처음부터 A는 일단 음수라는 거를 좀 체크하고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2차 부등식이고 이쪽 방향인데 사이값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밖의 값 범위가 나와야 되잖아. 이거 만약에 약분 처리할 때 이거 판단이 안 돼 있으면 이거 부동호 방향 그대로 하면서 답이 반대로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만약에 3번 아니면 5번 형태 이렇게 나올 거야. 만약에. 됐지? 이 문제집은 착해서 이게 3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 아닌데 내 같으면 3번 아니면 5번이 나오게끔 만든다고. 요거 지금 파악을 안 해서 아싸벼 해서 사이값 범위니까 3번 체크해서 틀리게끔 그렇게 만들 거야. 내 같으면. 됐지? 다시. 자, 885.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뭐? A값 범위 뭐다? 음수다. 적어놓고 시작하기. 왜? 사이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밖의 값으로 돼 있으니까. 됐지? 그 밑에 문제도 얘들아, 우리 지금 아까 전에 요 문제 우리 AX 플러스 B로 문제를 풀려고 했으나 문제가 아니었잖아. 이것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야. 왜? 이게 있잖아. 뒤에 밑에 줄 봐봐. F-1의 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걔가 0이었으면 우리 그 부동호 방향 똑같이 만든다. 1-2x 대입한다. 로 문제 풀면 되는데 이거 지금 F-1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식을 유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냥. 야, 이것도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될까? 최고창 A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A가. 그리고 얘도 A, B, C를 다 구할 수 있는 형태야? 그냥 한 문자로 통일할 수 있는 형태야? 통일할 수 있는 형태야. 그러니까 885랑 886이 그냥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됐죠? 자, 887. 자, 887에서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뭘까? 887에서. K는 뭐가 아니다? 2가 아니다. 부터 체크해놔야 돼. 왜? 네모 쳐놓으세요. 2차 부등식 네모 쳐놓으세요. 문제를 풀다 보면요, 그 자식이요, 부등식이라고 돼 있을 때가 있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가 만약에 부등식이라 돼 있어. 2차 부등식 안 돼 있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K가 2일 때도 되고, K가 2가 아닐 때도 있다.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쪼개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얘는 2가 아니다 하고 그냥 2차 부등식으로 문제만 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야,
2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걸 풀었더니 K는 알파일 때, 자, 밑줄 치세요.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다. 특수해죠. 2차 부등식인데 뭐 사이값 범위도 아니고 그 밖의 값 범위도 아니고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데요. 그 머릿속에서 팡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죠? 뭐하게? X축에 뭐하게? 접하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좀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 오직 하나만 나오도록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을 해야 돼.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거를 찾았더니 오직 한 개만 나왔대. 그래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걸 찾았더니 아래에 있는 건 없어. 같은 건 딱 한 군데 있잖아.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말즉슨 이 문제는 K-2는 양수가 돼야 되고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돼. 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 A C는 0이다. 하면 K값 2개 나올 것 같거든. 왠지. K값이 7분의 5 또는 3 나올 거야. 이거 구하게 되면. 봐. 안 해놨더라면 둘 중에 뭐지? 그냥 뭐 3이겠지 뭐 이래가지고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됐지? 왜? 그림을 그려봐라. 그림을. 3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되니까 3이겠죠. 그럼 얘는 3이겠고. 됐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3을 집어넣으면 이때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K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K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K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돼서 요때 요 지점이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인 거지. X는 2인 지점이고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을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없고 같은 부분은 2일 때 딱 하나 발생한다는 얘기야. 오직 하나의 해가 얼마란 얘기야? X는 2란 얘기인 거야. 됐지? 지원아 이해되고 있냐? 항상 2차 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가 좀 이상하고 어떻게 풀지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 밑에 문제 888. 자, 첫 번째 해야 될 일 뭐야? 2차 부등식 네모. 2차 부등식 네모. A는 뭐가 아니다? 0이 절대로 되면 안 된다. 체크해놓고. 그 다음 얘는 A가 양수야 음수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리고 해를 갖도록 한대. 자, 그럼 갑니다.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상황이야? 그릴 수 없는 상황이야? 정확하게 그릴 수 없는 상황이지. 아래로 볼록일 때 그림 케이스가 몇 가지 케이스가 나와? 3가지 케이스가 나와. 어떻게? X절편과 X절편 2개일 때, 1개일 때, 반개일 때 이렇게 3개 그리면 돼. 자, 해석해보자. 자, 2차 부등식 해석해보자. 2차 부등식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있어야 해를 갖는 거지. 맞지? 자, 이거 위에 있는 거 있어 없어? 요 부분 있잖아. 해를 갖겠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갖겠네. 위에 있지? 위에 있지? A가 양수일 때는 만사형통 다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A가 음수일 때는요. 요 문제 잘 나와요. 지금 별표 쳐놔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별표 쳐놔라 안 했어요? 별표 5개 쳐놓으세요. 이 문제. 학교 내신 잘 나옵니다. 애들 잘 틀려요. 왜? 뭐 그림 그릴 생각을 안 해. 그냥 문자 존나 있고 와 못 풀겠어. 이 지랄병 해. 그냥. 판별식 때리다가 막 지랄하고 막 그냥 틀려버려. 보자. 또 함수를 해석하는 거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있어 없어? 이거 오케이. 위에 있는 거 있어 없어? 위에 있는 거 있어 없어? 자, 우리가 위에 있는 걸 찾고 있는 거지. 이거 찾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러면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 판별식 뭐이면 되는 거야?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X절편이 2개일 때는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것도 정답이고 A가 양수일 때도 정답인 거야.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인 거야. 오케이? 그럼 판별식을 때려볼게. 4분의 D 공식을 때려야 되니까. 쟤는 문제 보고 있니? 그럼 B 다시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고, A는 마 5보다 크다고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랑 얘랑 공통 부분은요, A는 마 5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게 공통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이어서 최종적인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되죠? 우워. A가 양수일 때. 미친놈, 잠깐만. 이거 해 잘못 구했다. 아이, 또라이. 야, 작은 거보다 A가 작다고 해야 되고, 큰 거보다 크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아씨. 해를 잘못 구했네요. A가 0보다 작으면서 얘들이랑 공통 부분은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정답이야. 됐지? 그럼 따라서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3번이 되겠네. 됐죠? 자, 890 볼게요. 890. 자, 네모 치세요. 부등식에다가 네모 치세요. 그럼 이 문제는 m이 0이어도 돼, 안 돼? 되지. 2차 부등식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케이스를 두 가지 케이스로. m이 0일 때랑 m이 0이 아닐 때랑. m이 0이 아닐 때는 2차 부등식 입장으로 푼다는 얘기고, m이 0일 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m에다가 0을 집어넣을게요. x가 다 날아가 버리죠. 부등식에서 x가 날아가 버리면 다 날려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0x라고 표현을 하라고 했습니다. m에다 0을 집어넣으면 요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 됐나요? 아이씨, 문제 거지 같네 이거도. 오른쪽이 0이 아니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키포인트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돼.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때 이 부등식이 성립하니? x에 예를 들어서 5 집어넣었어. 그럼 얘 졸라 커지잖아. 4보다 얘가 작아? 성립 안 하잖아.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 그런 건 아니잖아. 5를 집어넣어도 얘 어차피 날아가잖아. 이해되고 있니?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5 갖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다 되는지. 만약에 이 문제가 있잖아. 자, 요 자리가 보통 0으로 나온다고. 그럼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 라고 물어보면 얘는 성립 오케이야. 왜? x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봐. 0으로 되면서 4만 남고 4는 0보다 큰 거 맞잖아.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맞는 거야. 근데 뒤쪽에 이렇게 찌끄라기가 돼 있으니까 일단 모든 실수 x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이 부등식이 되는지. 그 다음 m이 0이 아닐 때는 자 2차 부등식 입장으로 보겠고, 이 뒤에 찌끄라기가 있어서 계속 거추장하게 뭔가 남아있을 것 같아서 앞쪽으로 넘길 건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만 더 하고 아이스크림 한 개씩 사 먹을까? 아이스크림 먹을래? 너 아이스크림 먹니? 안 먹어? 이따 가서 안 먹어? 다시 가서 닦으면 되잖아, 이 새끼야. 맛있는 거 사줄게. 자, 이 부등식이 지랄 젠장 좆됐네 이거. m이 0이다 0이 아니다가 안 되네. 왜 뒤에 걸 쌤이 못 봤네요 지금. 이 집 뭐다? 1이다 1이 아니다로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래, 그잖아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x제곱이 날아가면서 이제 2차 부등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게 2차 부등식 되는 거잖아요. 그죠? 쌤이 뒤에 붙어 있는지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2차 부등식이고, 이때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 2차 함수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어떻게 위에 있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위에 있어야 돼. 그 말이 즉슨 항상 위에 있다란 얘기인 거야. 됐지? 그럼 채원아, 얘는 무슨 볼록이고? 아래로 볼록이고, 그지?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0이어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빨리 얘기하라고. 모든 실수 나왔을 때 모르겠으면 0보다 크다 하라 했어, 0보다 작다 하라 했어. 작다 하라 했어. 안 되겠으면 외워. 근데 채원아, 이거 2차 함수랑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x절편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다시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오케이. 그럼 다시 아래로 볼록인지 확인해 주시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판별식을 때려볼 건데 4분의 d공식 때리면 되겠고 b-제곱 마이너스 ac m제곱에 마이너스 2m에 마이너스 3m이니까 m제곱에 마이너스 5m이겠고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고 m이라는 녀석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 m은 1보다 커야 되겠다. 만족을 하네요. 최종적인 정답은 얘가 탁 되겠네요. 이해되고 있나요? 아 근데 답이 틀렸는데요. 뭐죠 이거? 아 이거 위에 거 다시 갑시다. 우리 정리정돈한 게 이거잖아요. 이 오른쪽 거를 정리를 안 하고 지금 문제를 푸니까 지금 이따구로 되는 거야 지금. 아 병신같이 진짜. 다시. 자 m이 1일 때는 얘들 전부 다 어떻게 돼? 0x가 되는 거지. 뭐 아까 그게 되지. x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답은 얼마야? 3이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네. 그럼 m이 1일 때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 답을 이렇게 적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적어도 정답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m이라는 녀석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거 별표 이거는 그냥 100%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100%. 얘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 이거 아리까리하게 해서 들어가잖아. 무조건 틀려 얘들아. 100%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 891 이 문제도요 애들이 잘 못 푸는데요. 이 문제 유형의 제목은 뭐냐면 얘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야. 범위가 있는 2차 부등식이야. 이거 어떻게 푼다 했어? 그림 그리면 돼. 그림으로 문제 풀어야 돼.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 이 범위에서만 그림을 그려야 돼. 범위에서만. 그림만 자세히 그려주시면 돼. 자, 그러면 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이 그림 따로 그리고 이 그림 따로 그리고 얘랑 얘보다 얘가 더 위에 있거나 같은 거 찾아야 돼. 너무 빡시잖아, 그지? 그래서 오른쪽을 0을 만드는 거야. 앞으로 다 넘길게. 이렇게 되겠고 x값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지금 1에서부터 5까지야. 여기에서만 이 2차 부등식이 x축보다 어디 있으면 돼? 위에 있거나 같으면 돼. 채원아, 축 공식 뭐지?
마이너스 2배분의 얘니까 마이너스 4분의 얘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3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이고 축이 x는 3인 상황이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되냐면 1부터 5까지 끊어야 되는 상황이야. 3에서 1까지 몇 칸? 2칸. 3에서 5까지 몇 칸? 2칸. 똑같은 높이 선상에 이렇게 있게끔 끊기겠네. 여기까지 됐니? 이 그래프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면 돼. 1일 때, 5일 때 살펴볼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이 범위 안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있을 거야. 모든 실수 X 없지만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 말이 즉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 얘기야. 똑같은 거야. 이 범위 안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려면 요 지점만 위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요 지점만. 그럼 여기다 이제 뭐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3만 대입해서 그 녀석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만 해주면 되겠네. 그럼 2 곱하기 9 마이너스 3 대입하면 36 플러스 15 마이너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번에는 시험 대비할 때 단체로 말고 좀 한 달 전부터 좀 개별적으로 케어를 좀 들어갈까 봐. 근데 진도 얼마 안 남았잖아. 지금 우리 이제 경우의 수만 하면 되잖아. 그까지만 하고 개별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다다다다 봐줘야 될 것 같아. 저 새끼는 교과서 위주로 봐줘야 될 것 같고 너희 둘은 뭐 따로따로 이렇게 좀 봐줄게요. 아무튼 중간고사 개 말아 먹었잖아. 일단 좀 기말고사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좀 열심히 합시다 우리. 야 우리 너 갔다 왔니? 어디 여행 갈 사람 없지 이제? 빠지는 사람 없지? 빠져? 뭐 어디 가는데? 혹시 빠져? 수요일날 빠져? 아 그래? 언제 갔다 언제 와? 수목금 빠져. 이 새끼 또 토요일날 선생님 알배겨서 못 오겠는데 또 이 짓 하는 거 아니야 너 또? 요즘에 야행 가면 뭐 그 기합 받고 좀 해? 그런 건 안 하지? 야행 가서 뭐 해 보통? 놀다 오지 그냥. 그지? 옛날에 쌤 야행 가면 막 기합 받다 왔어. 앉았다 일어섰다 막 하고 있잖아. 팔굽혀펴기 하고 막 있잖아. 유격 알아? 너 군대 가면 유격 받는 거? 막 그런 거 막 하고 왔어. 그리고 막 뭐 찾고 그 보물찾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 유격 엄청 힘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뭔가 비슷한 걸 했긴 했구나. 그 문제 푸는 것도 지금 보면 누구는 많이 풀고 누구는 적게 풀고 이렇게 돼서 따로따로 숙제를 좀 내줘가지고 그거 뭐 통합적으로 할 게 있으면 통합적으로 하는데 개별적으로 조금 숙제도 내고 좀 해야 되겠어. 그리고 맨날 뭘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겠어. 이 새끼는 뭐 잘 푼다 해놨더만 이 새끼 맨날 질문이 없었잖아. 틀려오는 거 보면 니도 뭐 질문이 거의 없었는데 틀려오는 거 보면 질문 없는 게 약간 수상할 정도의 약간 좀 그런 문제들을 너무 많이 틀려왔어. 나의 탓이지.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내가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됐다고 내가 너희를 너무 믿었다. 야, 다음 장 한번 넘겨봅시다. 다음 장 넘겨보면, 896 보면, 896 보면, 야, 그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부등식이잖아. 갑자기 x는 4가 나왔네. x는 4가 나왔네.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 자, 그리고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네. 얘는 어디서 나왔을까? 자, 물어보자.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채훈아, 위에 부등식에서 나왔을까? 밑에 부등식에서 나왔을까?
사이값 범위잖아. 그렇지. 밑에 거. 문자 몇 개 몰라? 2개 모르지. 근데 우리 2근 알고 있지. 1과 3을 알고 있지. 그지? 그럼 CD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X는 4는 위에서 나왔다는 얘기인 거네? 그지? 뭐 할 땐 거야? X는 4가 나오려면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그럼 얘는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고 어떻게 생겨야 돼? X-4의 제곱으로 생겨야 되겠지. 채연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 지금? 어? 이렇게 했더니 좆됐어. 답이 안 나와. 봐봐. 위에 걸 얘라고 생각을 해봐.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걸 찾아봐. 모든 실수 나오잖아. X는 4가 안 나오잖아. 됐지? 일단 문제가 잘못됐다. 뭐 우리가 잘못 해석했다 라는 것까지는 다 돌았지, 그지? 이 문제는 엄청 많이 틀리겠구만. 보통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지. 뭐로? 함수로 확인을 해야지. 그지? 야, 이러면 A, B, C, D 다 나왔어.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거 너희 3명 다 낚인 거야, 지금. 봐, 다시. 야, 이게 사이값 범위니까 여기 1, 3, 이거 이용해서 CD 구했잖아, 그지? 그럼 이 새끼는 여기서 나왔겠네.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오려면 접하면 되겠네. 그럼 얘가 지금 x-4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전개하면 얘가 -8이고 16이네 해서 틀린다고. 왜? 함수를 해석해봐.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걸 찾아야 돼. 4야? 모든 실수 아니야? 그럼 틀린 거잖아. 그럼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됐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한 녀석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고 한 녀석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들 2개 교집합하면 x는 4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고 있나? 그러면 뭐 어쩌라고? 자, 보자잉. 얘는 어찌됐든 사이값 범위가 나와야 되겠지. 어찌됐든. 얘는 어찌됐든 그 밖의 값 범위가 나와야 되겠지. 이해돼? 그럼 봐봐. 여기에서 제일 작은 1이라는 녀석은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게 조금 머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봐. 얘를 너희가 생각을 했으면 얘가 아까 1, 3은 안 됐었잖아. 그럼 1, 4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라고. 얘가 1, 4. 그럼 얘는 3, 4 나오면 되고 그 밖의 값 범위인 거잖아. 맞지? 얘가 어떻게 해가 나온 거냐면 자, 얘가 해가 이렇게 나오면 돼.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고 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자 1은 써먹었으니까 3이 여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x는 3, 4가 나와야 되는데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 3이 여기 있겠고요. 4가 여기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그래프의 교집합을 찾아봐 라고 하면 얘랑 얘인데요 해서 정확하게 얘가 탁 나오게 되겠지. 이해되고 있나? 자, x는 4에다 적자. 첫 번째 케이스 접한다. 너희가 접한다만 생각하면 이 문제 무조건 틀린 문제야. 두 번째 케이스는 뭐? 자,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의 요거 교집합이 요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됐죠? 그 다음에 8, 9, 7. 이 문제도 참 학교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안 해줘도 되지. 두근 있잖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 d 구하면 돼요. 8, 9, 7입니다. 거기에서 a가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 얘 네모 쳐놓으세요. 얘가 이 문제를 푸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2차 부등식을 이렇게 내가 많이 해주는 이유는 애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고 시험 문제도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일단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토요일부터 일단 이 뒤에 있는 경우의 수 문제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얘들 두 개의 교집합을 찾았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대요. 가볼게요. 자, 사이값범위, 그 밖의 값범위. 그 밖의 값범위지. 해가 A 또는 B가 나왔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큰 상황이에요. 그럼 얘는 해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X는 B보다 크고, 큰 거보다는 크고, X는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요. 얘도 이쪽 방향이에요. 얘도 그 밖의 값범위가 나와야 되겠고요. 해는 B 또는 C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해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C보다는 커야 되고요. 큰 거보다 커야 되고요.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 부등식을 그려보면,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노란색으로 그려보면 A보다는 작고 B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고요. 얘 두 번째 그림을 그려보면요. C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면서 교집합은 누구야? 노란색 얘가 한 세트야. 따로따로 아니야. 한 세트야. 노란색과 하얀색의 교집합, 공통부분. 찾게 되면 요게 공통부분이 되겠고, 얘가 그래서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고, 얘가 얼마인 거야? 8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값 마이너스 2 구했고, C값 8이다. 여기까지 구해져 있는 상황이네요. 이것만 알면 되나요? 예, A값과 C값만 알면 밑에 있는 부등식에다 갖다 때려놓고 문제 풀면 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자, 902번 요것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쌤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사줄게. 제일 싼 걸로다가. 자, 봐봐. 902번. 이 902번의 제목은 뭐냐면 2차 방정식에 저번 시간에 막판에 정말 강조 많이 하면서 설명을 떠들었는데 실근의 부호랑 실근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채원아 혹시 암기하고 있니? 실근의 부호 문제는 세 가지로 해결해야 돼. 뭐? 오, 굿. 너 실근의 위치는 휴. 세 가지로 해결해야 돼. 너. 오케이. 축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판별식과 축과 대입을 어떻게 할 거냐면 2차 함수를 그림을 그려놓고 판별식이 어떻게 되고 축이 어떻게 되고 대입이 어떻게 되는지 해보는 거야. 다시 실근의 위치 문제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2차 함수의 x절편의 위치 문제고 얘는 세 가지로 푸는데 판별식과 축과 대입으로 문제를 푼다고. 근데 실근의 부호 문제인지 위치 문제인지 어떻게 구별한다? 실근의 부호 문제는 양수다, 음수다,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만 문제가 나오고요. 위치 문제는 숫자가 나와요.
어떤 숫자보다 크다, 작다, 사이에 있다 등등등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문제 볼까요? 902번 딱 보면요. 위에 2차 방정식의 한 근만이 밑에의 두 근 사이에 있을 때, 자, 902번 별표 5개 쳐놓으시고요. 자, 밑에 두 근이 뭐야? 2 또는 3이잖아. 맞지? 자, 이 문제 받고 그냥 적으면 그냥 한 바퀴 꼬아 놓은 거야. 밑에 방정식 하나 주면서. 얘의, 자, 문제가 있잖아. 한 단어 가지고 문제가 존나 어려워지고 존나 쉬워지고 둘 중에 하나야. 저번 시간에 쌤이 한번 절었던 문제가 한 근, 한 근만 이 말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자, 너희 이 문제랑 있잖아. 앞에 유형 21번에 880번 있죠. 이 문제랑 두 개를 구분해서 공부해야 돼요. 880번이 훨씬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면요, 두 근 사이에 두 근이 한 개만 들어가도 되고 둘 다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야. 하고 한 번 더 해줄게. 자, 그냥 일단 이 문제는 더 쉬워. 자, 봐봐. 한 근만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쌤이 어떻게 해라 했지? 2차 함수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하라 했지. 2차 함수 그릴 건데 이 2차 함수는 x절편이 무조건 2개야? 거기 그런 말 있어? 2차 방정식 이게 서로 다른 두 근 가진다 그런 말 있어? 없거든? 접할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두 근 가질 수도 있어요. 됐지? 그럼 이때 자, 한 근만 2와 3 사이에 있대. 아, 그럼 두 가지 딱 해볼까요? 자, 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 한 근만 2와 3 사이에 있는 거야? 이거 중근이라고 하지, 그지? 중학교 3학년 때는 한 개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뭐라고 얘기해? 2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한 근만 여기 사이에 있는 거야? 아니지, 그지? 그럼 얘는 탈락. 이런 상황이란 얘기잖아. 또는 쌤 그것만 돼요? 이런 상황이란 얘기인 거잖아. 이해되고 있니? 자, 그럼 이 문제는 판별식은 이 그림이든 이 그림이든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지. 일단 물어보자. 축이 문자로 나오긴 하는데 마이너스 2분의 b. 축이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야, 3이 이쪽에 있으면 안 돼? 상관없잖아. 이해되고? 아니, 3이 여기 있어도 한 근만 2와 3 사이에 있는 거 맞잖아. 그럼 축이 3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고 축이 3보다 클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애매하지. 할 수 없는 상황이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야. 축은 해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 됐어요?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F 함수라고 통째로 쳤을 때 희우야 2를 대입하면 양수의 함수야. 3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F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양수의 함수야. 3을 대입하면 알고 있네. 자, 근데 그거를 둘 다 한꺼번에 하는 게 두 개 곱했더니 뭐다? 음수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왜? 두 개 부호가 달랐잖아, 지금 방금 전에. 됐지? 자, 그리고 이런 그림, 즉 무조건 그림, 그러니까 근이 무조건 2개 나오는 무슨 말이라고? 다시 무조건 x절편이 2개 나오는 그림은 판별식은 해주지 않습니다.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부호가 다를 때 있잖아. 부호가 다를 때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두 근의 곱은 음수다. 요것만 딱 해주잖아. 판별식은 해주지 않잖아. 그것처럼 약간 비슷해. 다시 뭐라고 했지 내가 방금 전에? 그림을 그렸을 때 무조건 2개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올 때는 판별식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 쌤 해주면 안 되나요? 큰일 나나요? 아니요. 해줘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풀어주면 최종적인 답이 나와요. 됐죠? 오케이. 자, 해준 거 한번 풀어보시고요.